사실 지금 정쟁의 소용돌이 휘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명태균 씨인데 우리 존경하는 양구관 의원께서도 먼저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 부분 언급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진앙지가 사실 저희 어떤 그런 지역구가 돼서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지난번에는 물론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번에는 경선을 통해서 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1대 보궐선거에서 그 단수 공천에 대해서 제가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무소속 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제가 수용을 했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 뭔가 있었다 그러면 저도 항의를 하고 무소속 출마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했었는데 충분히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만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만약 22대 국회 선거를 제가 바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확실히 받아두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저도 많이 주춤거렸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제 지역구에서는 공정한 경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믿고 준비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시스템 공천에 의한 경선을 통해서 제가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사의 어떤 그런 공천 개입이라기보다는 지금 두 욕심 많은 어떤 그런 정치인하고 허풍 있는 그런 꾼 비슷한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해야 될 사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 두 사람이지 결국 다른 분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이 건이 주요였던 그런 쟁점이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제 이야기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감이 정쟁 국감이 아닌 민생, 적재 국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은 제가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께 네.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관위 재보궐선거 관리에다 또 국정감사까지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위 선거비용 먹튀 후보자 관련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 광노현 전 교육감의 어떤 출마 여부로도 상당히 논란이 된 그런 상태인데요. 우리 총장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서 공직에서 중도 하차한 경우에는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는 것 때문에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미반환된 액이 78명에 191억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선관위에서는 어떤 전액 환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21대 국회 때도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희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그러신 분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선거 보존 그 자금을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채택한다든지, 즉 고발이나 기소된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 보존 비용을 미리 지급하지 않고 유예한다는 방식을 취하든지 등의 여러 가지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지금 반환받은 비용을 보존받은 비용을 전액 반환하지도 않고 또 후보에 출마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우리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장님 생각은? 네, 여러 가지 각도로 강구를 하셔서 이 부분은 입법 정책적인 결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선 무효자가 선거 보존 비용 반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리고 당선 무효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 관련 범죄로 기소가 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이나 선고비용 보전을 갖다가 무효로 확정될 때까지 유예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을 제가 발의해 두었습니다. 우리 선관위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치 편향성이 짙은 여론조사 기관과 관련된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 선거 때마다 선거 여론 조사의 정확도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론조사 조작설까지 떠들면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 혹시 비싼 게 정확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론조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이라는 회사에 들어보셨죠? 네. 예. 대표는 김어준 씨이고 김어준 씨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는 잘 아실 테고 이번 총선에서 여론조사 꽃은 여론조사 기간 최초로 대한민국 154개 전 지역구 조사라는 기록까지 세울 정도로 많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표의 정치 편향성으로 인한 조사 결과의 왜곡입니다. 이런 조사 기관의 정치 편향성이 조사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동작을에서는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에 의하는 것 같으면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의 승리였습니다. 부산 해운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에 의하는 것 같으면 야당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 방법으로 시행된 갤럽과 여론조사 꽃의 정당 지지도, 우리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아니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인데요. 심지어는 14%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대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지금 사실 여론조사가 우리 국민들 유권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바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만큼 유튜브에 지금 활용도 높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편향성이 지선 대표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 있는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무총장님. 그 의견엔 동조를 하고요. 이미 여론조사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소위 그 부분을 하우스 이펙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 어떤 정치 성향을 띄었을 때 거기에 응하는 그 표본 집단의 그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상호 간에 그 여론조사 결과값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은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에서도 정치선거나 전화여론조사 기준을 보면 조사단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본인들이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론조사 시장이 왜곡되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앞서 김종양 의원님께서 2022년에 보궐선거에 김종양 의원이 당수 공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